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김대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말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 빛의 혁명이니 잘살인점이니 하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 수호, 국민통합, 경제성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는 헌정 파괴 세력을 운운하며 마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사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은 누구입니까? 국회에서 180석을 무기로 입법 독주를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흔들어 온 것은 누구입니까? 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길 원합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이지 탄핵과 특검이 아닙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생 경제,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도 대단하게 환영을 합니다. 다만 말과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경제가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국회에서 하는 일은 탄핵과 특검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민주당은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을 추진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탄핵과 정쟁용 특검에만 골몰하며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것은 또 누구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추경을 빌미로 한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실질적 정책입니다. 셋째,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공정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4일제 정년 연장 같은 정책을 제안하면서 정작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 입법 활동은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연금개혁, 민주당은 왜 지금까지 국회연금 특위 가동과 구조개혁을 회피해왔던 것입니까? 경제성장을 말하면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을 규제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넷째, 조변석계의 정치, 이제 국민은 지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렇게 변해온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입니까? 3개월 뒤에는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하실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말만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혁과 변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찼지만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실천 계획과 책임 있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탄핵과 성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나서 주십시오.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야당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조변석계의 정치가 아니라 일관된 원칙과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말로는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국민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법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헌재는 정치적 논쟁을 조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고난쟁이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심판만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택적 재판이며 법적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151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심판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헌재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장의 독단적 판단을 묵인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둘째,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일관성이 헌재 신뢰의 핵심입니다. 헌재는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9인 체제를 완성하기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 1월 15일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9인 체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헌재가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체계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공정성과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의 만장일치로 법적 판단임을 분명히 했던 것처럼 지금 헌재도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헌재는 헌법재판소이지 정치재판소가 아닙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재는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엄격히 지키며 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섯째, 헌재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에서 불법의 중대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서는 8대 0 만장일치로 법리적 판단임을 강조하며 갈등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는 정치적 압력이 아닌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헌재가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자의적 국회법 해석을 묵인하지 말며 8인 체제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 스스로가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략할 것인지 우리 국민의힘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헌재의 스스로 결정의 판단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